여러분, 팡팡 라디오입니다. 예전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들도 요즘은 먹고 나서 몸이 무겁고 잠을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으신가요? 나이에 따라서 좋은 음식이 안 좋은 음식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끝까지 들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액상과당, 내간과 심장을 몰래 갉아먹는 적.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시니어 내과 진료를 해온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건강적 신호, 액상과당에 대해 깊고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액상과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곡과당 옥수수 시럽 HFCS라 불리는 성분이 익숙하다면 정말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액상과당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건강음료, 스포츠 음료, 가공식품 심지어 일부 빵과 소스 안에 숨어있는 설탕보다 더 강력한 당 성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간이 이런 당들을 빠르게 해독해 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의 대사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작은 독도 큰 위협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를 담당했던 74세 박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관리의 일환으로 설탕은 끊고 대신 건강음료와 자양강장제를 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치의 3배나 올라 병원에 긴급히 입원하게 되었죠. 원인은 다름 아닌 매일 마시던 건강음료 속 액상과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에 이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걸까요? 첫째, 액상과당의 대사 경로는 특별합니다. 일반 설탕과 달리 액상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어 간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데 고령자의 간은 이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그 결과 간 내 지방 축적이 심해져 지방간염, 경우에 따라 간경변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액상과당은 인슐린 저항을 촉진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장기간 수치는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만성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지요. 여러 국제 논문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들은 이 독특한 대사 기능 감퇴로 액상과당의 해악에 훨씬 취약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죠. 여자 어르신들과 남자 어르신들 모두 평소 당분 섭취를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나 무심코 넘기지 마십시오. 실생활에서 액상과당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제품 라벨을 볼 때 곡과당 옥수수 시럽, HFCS, 기타 과당이라고 적혀있는 제품은 구입하지 마시고 아래 추천 음료를 선택하는 겁니다. 첫째, 고전적이지만 가장 안전한 보리차는 나이 든 분들 간 건강에 도움을 주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최적입니다. 둘째,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과당 탄산수는 신선한 기포가 상쾌함을 주면서도 당분 걱정이 없습니다. 셋째, 인공감미료가 걱정된다면 라벨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로 칼로리 음료를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음료 한 컵, 음식 한 입으로부터 좌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매일 마시는 음료가 액상과당이 든 제품인지 궁금하다면 다음에 시간을 내어 함께 냉장고를 살펴보고 오늘 배운 정보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달고 기름진 음식들이 어떻게 노년의 혈관과 전신염증을 유발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부 달고 기름진 음식, 혈관과 몸속 염증의 주범. 이번 2부에서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만나는 달고 기름진 음식이 시니어 여러분의 혈관과 전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즐기는 약과 찹쌀도넛, 꽈배기 같은 간식들 정말로 먹기 좋고 달콤하죠. 그런데 이 음식들은 노년층 건강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음식들의 공통점은 설탕과 지방의 조화인데요. 이 두 가지가 만나 우리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몸속 혈액과 림프액이 탁해지면서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 심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이어지죠. 젊었을 땐 우리 몸에서 해독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 이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60대, 70대로 넘어가면 해독 효소와 소화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런 음식들의 위험성이 훨씬 커집니다. 대한민국 식품연구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과와 찹쌀 도넛은 빵류 내에서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이 가장 높은 간식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쌓여 만성질환, 혈관 염증, 대사 위험을 크게 높이죠. 또한 꾸준한 달고 기름진 음식 섭취는 내장 지방량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심화시키고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위험까지 키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음식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단맛 욕구가 강할 땐 찐 고구마, 삶은 옥수수, 생과일, 과일청을 활용해 자연 단맛을 즐기세요. 설탕이나 인공감미료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합니다. 둘째, 튀김 대신 삶기, 찌기, 오븐 구이, 에어프라이어 조리법을 통해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셋째, 견과류와 씨앗류를 조금씩 간식으로 즐기면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가공식품과 달리 직접 조리한 음식을 선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번거로워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요리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탐구 결과 건강한 식습관은 일상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달고 기름진 간식을 멀리하고 영양균형 간식을 선택하기만 해도 혈관 건강은 눈에 띄게 개선된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정제 탄수화물이 노년기 소화 및 혈당 관리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체 식단이 도움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밀 놓치지 마세요. 3부. 정제 탄수화물과 노년기 소화 건강, 혈당 관리가 핵심.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 탄수화물이 왜 나이 든 몸에서는 점점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은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속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과정에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침 분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은 5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침이 중요하냐 하면 침은 소화의 첫 단계에서 음식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아밀라아제 같은 소화 요소를 포함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침 분비가 줄어들면 특히 백미, 흰빵, 흰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위에서 뭉쳐서 잘 소화되지 않고 위장 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이 가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 증상이 자주 나타나죠. 더불어 위산 분비도 30% 이상 감소하면서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의 위험이 커지고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도 떨어지게 됩니다. 비타민 B12 철분, 칼슘 흡수 저하는 빈혈과 골다공증까지 이어질 수 있죠. 이처럼 노년기의 정제 탄수화물 섭취는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저항을 키우고 이로 인해 당뇨병 위험과 만성염증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국내외 다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과 잡곡밥 섭취를 늘리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권장 비율은 당분 해소와 소화 건강에 좋은 현미 40% 이상 혼합이 적합합니다. 또한 면류를 즐기신다면 충분히 오래 끓여 부드럽게 익히고 반드시 국물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위장과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가벼운 죽이나 수프 형태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식사 후 속이 불편하고 체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정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침 분비 감소가 결합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가지 팁은 식사 시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먹고 식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위장 움직임을 도와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식습관 변화를 힘들어하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평소 흰쌀밥에 현미 섞어 먹기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통곡물로 바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부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른 영양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먹는 탄수화물이 노년기에 어떻게 달라져 몸에 부담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맛있지만 건강엔 그리 좋지 않은 마블링 많은 고기와 냉동 가공식품 문제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4부. 마블링 많은 고기와 냉동 가공식품, 시니어 건강에 미치는 진실. 많은 분이 사랑하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할 마블링 많은 고기와 냉동 가공식품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블링 고기에 대한 일반 인식과 실제 건강 영향. 여러분, 마블링 많고 지방이 촘촘한 소고기, 특히 한우나 와규는 국내외에서 부드러운 맛과 육즙으로 사랑받는 고기입니다. 하지만 이 마블링 지방이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에 관해선 오해와 진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마블링이 있으면 나쁜 지방 즉 포화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을 해친다고 우려합니다. 일부 연구도 이 점을 지적해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중성지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고령자로서 혈압, 심혈관계에 부담이 많으신 분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임상 연구에서는 마블링 지방 내 단일 불포화지방산 올레산 등 좋은 지방 비율이 높아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LDL은 상대적으로 크게 올리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와규와 한우는 미네랄과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과 함께 건강에 이로운 지방 조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섭취 양과 빈도입니다. WHO와 국내 보건당국은 고지방 붉은 고기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적정량을 지키고 매일이나 과다 섭취는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하루 100g 내외, 일주일 2에서 3회 이하로 제한하고 기름기 적은 사태, 우둔, 홍두깨 부위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조리법도 삶기, 찜과 같이 불필요한 기름 사용을 줄이는 방식이 추천됩니다. 굽거나 튀기는 조리는 지방산 산화를 촉진할 수 있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현대인의 편리한 선택지인 냉동 가공식품 이야기입니다. 만두, 소시지, 그랑땡 등 다들 쉽게 구매하고 가끔 즐기시죠? 문제는 나트륨 소금과 인공 첨가물이 매우 높은 식품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미각세포와 후각 기능이 저하돼 음식을 짜고 강한 맛으로 느끼게 되어 실제보다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혈압 상승을 불러 심혈관 질환과 신장 기능 악화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했죠. 더불어 냉동식품에는 트랜스 지방과 다양한 합성 첨가제도 포함돼 있어 혈관 건강, 면역 저하, 염증 증가와 연관성을 보입니다. 이런 독소들이 몸속에 축적되면 만성 질환 악화와 함께 일상 피로감도 커집니다. 따라서 냉동 가공식품은 맛있고 간편하지만 시니어 건강을 위해 드물게 먹거나 저염 저지방 제품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미리 건강한 반찬이나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이 매우 효과적이죠. 시니어 여러분, 마블링 고기와 냉동 가공식품은 적당히 현명하게 선택해야 노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은 지방과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과다 섭취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냉동 가공식품 대신 신선 식재료와 간단히 조리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되새겨 보시고 가정 냉장고를 점검해 보세요. 다음 5부에서는 실제 성공 사례와 함께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식습관 변화법, 마음가짐까지 긴 여정을 함께할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5부. 건강한 노션 시작을 위한 성공 사례와 실천법.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께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분이 변화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식습관과 생활 방법을 건강하게 바꾸는 구체적인 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천이 만든 기적, 77세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 이정호 어르신은 예전엔 냉동만두와 단 음료, 기름진 간식을 즐겨 드시면서 외부 활동이 줄고 혈압과 체중이 심각하게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꾸는 구체적 조언을 받고 3개월간 실천한 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가고 붓기와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한동철 의사는 어르신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가지 식습관씩 무리하지 않고 변화를 시작하자고 권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료는 제로칼로리 무가당 음료나 보리차로 교체했고 냉동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찐 고구마, 닭가슴살 중심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저녁 식사 시간을 일찍 잡고 야식은 피하며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도 들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의 기운과 활력이 되살아나 주변 가족도 놀랐습니다. 노년기 건강은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운동이 핵심입니다. 안동대 이해상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남녀노인 모두 채소와 과일 섭취가 증가하면 만성질환 위험이 낮아지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는 노년기에 충분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 통곡물 섭취가 면역력과 근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최근 국내외에서는 저속노화 식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식단은 정제당류와 붉은 고기 등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 통곡물, 콩류, 생선, 견과류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 노화 속도를 늦추려는 방법입니다. 특히 염증, 우울감, 인지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죠. 6부. 마무리 인사. 여러분, 변화는 쉽지 않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큰 건강의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 힘을 합쳐 실천해보세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바람을 적어보세요. 간절히 바라면 무엇이든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노년, 저 김재원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